자, 대표님, 네. 최근 들어서 상담 받은 것 중에서 신랑 소득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다면서요. 예. 다시 한번 쭉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신부 비자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랑 소득 증명인데 이 부분을 한번 전체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직장인이냐, 자영업자냐. 자영업자에서도 중에도 이제 뭐 농사 짓든 뭐 하든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고, 직장인일 때는 왜 4대 보험 우리 들어가잖아요. 4대 보험 들어갈 때 건강보험에 직장인으로 반드시 가입이 돼 있는 그 시점부터 직장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의료보험. 그렇죠. 건강보험료 자격 득실 확인서에 직장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고, 그분이 이제 계속 직장을 다닐 때는 한 직장을 다니든 직장을 옮겼든 계속 직장을 다닐 때는 전년도에 소득금액 증명은 한 가지만 넣어도, 전년도에 요만큼 벌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는 벌겠다 생각하고 그거 한 가지만 증명을 해도 충분히 증명돼요. 자, 근데 직장을 그동안에 안 다니다가 뭐 자영업을 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 하다가 직장을 들어간 지가 불과 뭐 아직 그 직장 다니는 연도에 소득금액 증명이 안 나오는 분들, 쉽게 말해서 지금 같으면은 작년 뭐 여름에 직장을 다녔다 그러면 작년까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현재까지 근로자 원청진수 영수증 있잖아요. 세무사가 왜 월급 신고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만 갖고 인정을 해주는 게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급여 통장에 들어온 내역도 참고적으로 반드시 같이 넣어줘야 돼요. 소득금액 증명원에 안 나오시는 분들 4대 보험은 들어갔고 그게 기간이 짧았을 때 그래서 그 금액이 충족을 하면은 문제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직장인은요 건강보험료가 얼마 내는 것 갖고 소득을 산정 안 합니다. 상관없어요? 금액을 얼마를 냈든 많이 냈다고 해서 그걸로 대사가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는 누구냐면 자영업자들 또는 현재 직장이 없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많아갖고 벌어놓은 돈 갖고 쓰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부모님 뭐 재산이 많아갖고 뭐 월세 받는 게 있어서 그걸로 받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영업자가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충족이 안 될 시, 뭐 안 그러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럼 사업을 하는데 매출 신고를 조금 해갖고 그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이 건강보험료를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저한테 문의가 오신 분이 제가 그동안에 직장을 안 다니다가 올해부터 월급을 뭐 500만 원씩 받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의료보험료를 수가를 올려갖고 의료보험료 갖고 하면 이거 아니에요. 그분은 500만 원 버는 것 같으면 500만 원 세금 신고를 하면 500만 원을 몇 달 동안 지나갖고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자, 첫째, 자영업자들 첫 번째는 소득금액 증명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좀 모자란다. 소득은 얼마야 됩니까? 지금 혼자 살 때 2,210만 원 정도 넘으면 돼요. 그러면 딱 맞추면 그 정도고, 뭐 통상적으로 2,250만 원 정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최소 금액이. 그렇죠. 혼자 살 때예요, 이거는. 만약에 수입이 작은데, 만약에 자기가 한 2,300 버는데 세금 신고를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다. 그럼 부모님 주민등록상 빨리 빼내야 되죠. 빼내고 단독 세대로 만들어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소득 금액에서 금액이 부족해. 금액이 부족한 분은 이제 재산도 6개월 이상 된 재산. 취득한 지 6개월 이상 된 재산에 공시지가에 부채를 빼고 나면 만약에 자 공시지가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뭐 실시세는 뭐 5억이 나가도 공시지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 거기서 그분이 만약에 대출이 2억 5천 있다 그러면 5천밖에 안 남잖아요. 5천에 대해서 5%가 소득금액. 5천에서 5%면 250만 원 정도 되죠. 5천에 5%, 5, 20, 250만 원이죠. 250만 원을 요 소득금액 증명원에 합산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왜 그 정기 예탁, 은행의 돈도 보통 예금 통장권은 인정 안 돼요. 정기 예탁 시켜 놓은 것도 6개월 이상 된 것만. 정기예금만. 예, 정기 예금만. 왜냐하면 보통 예금은 들쑥날쑥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정기 예금만 6개월 이상 된 것도 그것도 5%. 그렇게. 어떤 분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주식을 샀다 팔다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사놓고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것도 삼성전자 쪽에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주식 보유 현황서를 떼가지고 그 금액 지금 현재 가격에 해서 5%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직장인만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고 소득금액 증명원이 안 되시는 분은 이제 기간이 짧아서 근로자원청 징수에다가 반드시 급여 들어온 통장까지 첨부시켜 주어 참고사항으로 첨부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나 농업하시는 분들 건강보험료로 하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 매출이 많은 분들은 소득금액으로 하면 되죠. 자, 이런 경우 있는 부분 많이 안 잡히잖아요, 세금상으로. 그렇죠. 많이 안 잡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영업자인데 왜 그 요즘은 직원들 저거 4대 보험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직장 의료보험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분은 직장인이에요. 그분은 나중에 소득금액 증명서를 때 보면은 근로소득 얼마, 그 다음에 왜 그 자영업 소득 얼마 이렇게 잡혀요. 그분은 건강보험료가 반드시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분은 의료보험료 갖고 안 돼요. 특히 법인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그걸 법인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직원들이 4대 보험이 들어가면서 본인도 같이 4대 보험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안 된다. 건강보험료는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득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러면 작년 매출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작년 매출이니까 작년 매출을 원래 지금 이제 5월 말까지 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세무사하고 상의를 해서 이 금액을 충족이 되도록 세금도 조금 더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돼요. 2,210만 원을 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또 농사 짓는 분들 아니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판장 과일 같으면은 뭐 농사지어갖고 야채 같은 것도 공판장에 납품한 것만 인정이 된다. 그 대신 그거는 납품한 금액을 다 소득으로 인정해줘요. 뭐 축산 쪽 한다 그러면은 소를 왜 공판장에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드시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공판장에 것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소득금액, 모자라는 분들은 자기 재산. 그래도 모자란다 건강검진. 근데 요즘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부로 또 의료보험료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영업자분들. 저도 의료보험료가 뚝 떨어졌잖아요. 뚝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 세금 작게 내시는 분들, 매출 그동안에 좀 작게 신고하신 분들은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나마 재산에도 좀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부분 반드시 재산만 또 할 경우 있잖아요. 자기 재산하고 통장에 돈이 있다. 그거 할 때는 5% 하면 우리 2,210만 원 같으면은 4억 4천 뭐 몇십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4억 4천 한 뭐 200만 원 정도만 넘으면은 그거 갖고 된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걸 반드시 꼭 알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걸 꼭 아시고 내가 소득이 안 되면은 소득이 되는 걸 준비시키고 준비해가지고 준비가 가능하겠다 싶을 때 이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업체 대표님이 따르게 얘기해도 본인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체크해야 됩니다. 업체 대표가 나중에 책임 안 지줍니다.